그림 매거진 10일 김치 세계화의 시작 김치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뮤지엄 김치관 전 세계에 부는 K 콘텐츠 열풍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진 농경사회의 문화로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 김치 문화의 독창성과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 그 선봉장이 한국 최초의 김치 박물관으로서 37년간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온 뮤지엄 김치관이 있다. 뮤지엄 김치관을 총괄하는 나경인 팀장을 만나 김치 세계화 현주소와 문화로서 김치의 가치를 키워나갈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37년째 이어진 노력, 해마다 국내외 4만여 명 발길 이끌다. 뮤지엄 김치관은 1987년 서울 중구 필동에서 풀무원 김치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강남 한국무역센터 단지에 이어 코엑스몰로 두 차례 자리를 옮겼다가 2015년 한류 문화중심지인 인사동으로 이전해 뮤지엄 김치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뮤지엄 김치관은 풀무원의 대표 메세나 사업으로 국내 최초이자 서울의 유일한 김치박물관입니다. 2013년 한국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한류 문화 중심지인 인사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반찬을 만드는 곳을 창간, 인근이 식사를 준비하는 수라간, 양식을 보관하는 곳은 곡간이라 불리는데요. 모두 맨 뒤에 간이 붙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김치의 다채로운 면모와 사연을 흥미롭게 간직한 곳이라서 김치를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김치관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뮤지엄 김치관은 인사동의 중심인 인사동마루 4에서 6층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 규모는 607.1제곱미터로 283제곱미터의 전시 공간과 110제곱미터의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각 층별로 다양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4층은 문화소통 공간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김치의 탄생과 진화, 발효와 관련된 부엌 문화를 알아보고 김치 발효를 돕는 유산균과 김치 속의 숨은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5층에서는 다채로운 김치 영상을 보고 실물 김치 냉장 전시 공간에서 우리나라 김치와 세계 저림 채소 40가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김치와 케이푸드 관련 도서가 있는 북카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6층은 다양한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공간이자 세 가지 김치를 맛보는 시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박물관들이 유물 중심으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뮤지엄 김치관은 영상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흥미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공간을 연출하며 차별화를 깨었다. 4층 김치마당에서 대형 벽면 스크린을 통해 아름답고 역동적인 김치 영상이 상영되며 5층 김치 공부방에서는 유서 깊은 안동 농암 종택의 김치 구술사와 독특한 지방김치 조선시대 궁중김치를 기록한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음성 가이드를 제공해 외국인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통배추 김치와 백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디지털 게임으로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과학자의 방에서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살아있는 김치 유산균을 관찰할 수 있다. 5층 식물 김치 냉장 전시 공간은 사도시의 서늘한 온도를 항상 유지해 마치 큰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준다. 이곳에서 다양한 김치의 냄새, 소리, 온도 등을 체감할 수 있다. 6층 김치 공방은 김치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김치와 만나 김치를 배우고 김치와 노는 사이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김치에 관심을 갖고 김치를 좋아하게 된다. 뮤지엄 김치관은 2015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인사동으로 이전하고 외국인 관람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관람객 3만여 명 중 1만 4천여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 내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김치와 한국 식품 문화의 랜드마크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경험으로 키우는 김치의 가치, 세대와 세계를 뛰어넘다. 뮤지엄 김치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방식으로 김치 문화를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관 스님을 초청해 사찰 김치 수련회를 열고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비롯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김치학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대상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전시 관람과 다양한 김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해마다 7,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풀무원 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외국인 젊은 세대를 비롯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월마다 예약창을 열자마자 10분 후에 마감될 정도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프로그램은 해마다 조금씩 기획이 달라지는데 베이직과 마스터로 등급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김치를 먹고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들어 맛보며 경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앞으로 더욱 심화된 김치 소믈리에 과정을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최근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나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김치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한국의 식문화를 일회성으로 경험하러 왔다면 요즘에는 김치를 한 번쯤 만들어 본 외국인들이 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요리법을 배우고 현지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묻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김치가 정말 세계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외국인 체험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만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내년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세대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5건 이상 문의 메일을 받고 있어 운영이 시작되는 화요일이면 주말 동안 쌓인 문의 메일에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김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운영하는 2030 김치 학교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30 김치 학교는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져 김치를 외면하는 젊은 세대가 김치를 흥미롭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경험과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젊은 세대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비건 식단을 고려해 비건 김치뿐 아니라 그 김치를 활용해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요즘 김치만 알고 김장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직접 김장을 하는 곳, 가정도 줄어들어 김장 문화를 옛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제 변화하는 현재에 순응하며 김장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지금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전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치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화가 갖는 의미를 전하면서도 혼자 김치를 담그고 즐길 수 있도록 유형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특유의 맛과 향, 생김새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김치를 외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어울리는 음식을 소개해 뜻깊은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면 김치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트렌드에 맞춰 김치 챌린지를 기획해 또 하나의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먹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체험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꾸준한 경험의 산물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희 팀장은 최근 기상이온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점점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좋은 원재료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산 배추 수입이 늘고 식당마다 중국산 김치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치를 잘 지키고 알려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주형 김치관도 불안정한 식재료 수급 문제로 점점 더 늘어나는 채무 수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안정적인 수급처를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합니다. 김치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재료가 어우러져 완성된다. 앞으로 뮤지엄 김치관은 김치 재료 하나하나를 지역별 특징과 함께 차이점을 구분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젠가 김장이 세계인의 문화로 발전한다면 아삭한 강한 고랭지 배추부터 빛깔 좋은 영양고추, 육질이 단단한 설산 육종말까지 김장 채소로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앞으로 미지영 김치관이 김치 세계화의 주춧돌에서 단단하고 큰 기둥이자 넓은 처마가 되어 우리 식문화의 근간인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한란정보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4 인사동마루 본관 4에서 6층 김치 세계인의 건강 트렌드를 이끄다 전통의 깊이를 기술로 새롭게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잇다. 2013년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로 등재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되었다. 해마다 11월 22일은 김장문화를 계승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김치의 날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김치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김치의 영양과 효능, 우수성을 밝혀낸 다양한 연구는 물론 배추 등 김장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과 신품종 개발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지금 우리 식문화를 대표하는 김치의 가치를 높이 농촌진흥청의 노력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김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면역기능 개선 효과 밝혀 우리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K푸드 대표 주자인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1월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은 4만 4,041톤으로 전년 4만 1118톤 대비 72% 늘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2021년 4만 2,544톤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김치 수출국도 9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 2위 미국을 합친 수출액의 전체 65%를 차지했다.
김치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됐다. 한 할리우드 배우는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김치를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김치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 2021년 농촌진흥청은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함께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이 면역 기능 개선 효과를 밝혔다.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는 2016년 농촌진흥청이 연구 끝에 신규 식품 원료로 등록한 미생물 소재다. 이 소재는 김치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 유산균 중 하나로 김치 특유의 상쾌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이기도 하다. 항암 면역, 항암증, 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균 억제에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통해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가 면역 기능에 중요한 비장세포수와 비장세포 내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TNF-A, IFN-Y의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인 8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섭취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의 NK세포가 약 1.5배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김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숙성된 김치를 먹은 그룹에서 체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성분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 대장건강 증진, 대장암 예방, 혈중 지질 개선 등 김치의 다양한 효능을 밝혀내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유익한 유산균은 그대로 오래도록 아삭하고 신선하게 저장 중인 김치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산균이 증식하고 있다. 김치가 익을수록 신맛을 내는 것도 이때부터 분비하는 유산의 영향이다. 신맛을 내기 전까지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김장독을 이용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김치 냉장고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년 내내 밥상 위에 빠지지 않는 반찬인 김치를 더 아삭하고 싱싱하게 오래 유지할 수 없을까? 농촌진흥청에서는 2020년 김치 관행각 저장 기술을 개발해 그 해답을 제시했다. 해당 기술은 김치 저장 온도를 낮추면 발효가 늦어지는 점에 차관에 어는 점, 이하 온도에서 얼지 않은 상태로 김치를 저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냉식, 냉장고는 냉매가 흐르는 부분이다. 다른 곳보다 더 차가워 섬유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행각 저장은 냉장고 내부 모두 부위의 온도 편차가 적어야 효과적이므로 단열재와 전도체를 냉장고 내부에 배치해 목표 온도 영하 2.5도씨에서 0.3도씨 이내 온도 편차가 유지되도록 했다. 해당 기술을 일반 포기김치에 적용한 결과 잘 익은 상태의 산도의 0.6%에 도달하는 기간이 1도에서는 3주에 걸렸으나 영하 2.5도에서는 10주가 걸렸다. 강릉 검사 결과에서도 관행각 저장 김치가 일반 저장 김치보다 신맛이 유효하게 낮았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김치를 냉해동할 경우 아삭한 식감과 유산균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당류의 하나인 트리할로스를 배추 절임 과정과 김치 양념에 추가해 김치를 제조하고 급속 동결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김치 염도가 낮고 당도가 높을수록 냉해동 시 아삭한 식감이 유지되는 원리를 김치 당도가 19불이 쓰일 때 냉해동 시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포기김치에 적용한 결과 유산균은 냉동전과 비슷하게 유지됐으며 당도가 낮은 백김치 유산균은 10분의 1 정도 감소한 상태로 유지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배추 신품종 개발 올해 여름은 유난히 폭염이 길어 고랭지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김장 배추 수급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키웠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오는 2050년에는 여름 배추 재배지가 눈에 띄게 줄고 2090년에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국내 농산물 생산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과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개발은 국립원예 특작 과학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립원예 특작과 학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계산군과 함께 배추 신품종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품종 배추 순정 아사기를 개발한 바 있다. 순정 아사기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과 우수한 저장성이 특징의 품종이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배추 품종 전문가 평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평가에서는 더위에 강하고 손깊이 빨리 차서 45일 만에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소형 배추 신품종 하라듀를 선보였다. 하라듀는 2019에서 2022년 전문가 품종 평가에서 더위 견딤성과 속립 차는 능력 등의 3회 이상 1위를 평가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품종보다 약 10일가량 일찍 수확할 수 있으며 여름철 더위와 병해충에도 강한 특성이 있는 원교 20053호를 비롯해 더위에 매우 강하며 원예적 형질이 우수한 원교 20054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자체 육성한 배추 90여 점이 소개되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앞으로 평가회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추 선별에 빠르게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품종 수확후 관리, 전문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기계 병해충 토양 전문가 민간기계업체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여름철 배추 수급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이어짓기와 이상기상 등의 영향으로 시스트 선충, 반쪽 시드름병,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으나 대체 재배지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는 반쪽 시드름병은 마땅한 방어 기술이 없어서 해마다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랭지 작물에 피해를 주는 반쪽 시드름병을 미생물 퇴비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중요 생산지로 인식되고 있는 해발 400에서 600m의 중고랭지 지역에서 배추를 보다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진고랭지 배추의 새로운 재배 양식은 고랭지보다 온도가 1, 2도씨 높은 해발 400에서 600m의 중고랭지에서 기존 재배보다 이른 시기에 여름 배추를 재배해 배추 공급이 어려운 9월 상중순에 출하하는 것이다. 온도가 더 높은 중고랭지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온을 4, 6도 낮추는 저온성 필름과 기온을 최대 4, 8도까지 낮춰주는 미세살수와 같은 환경조절 기술을 적용하여 재배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 관수와 방제 자동화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반농업기계화 연구팀은 두둑 형성과 비늘 피복을 비롯하여 비늘 위에 흙 올림 작업을 동시에 채용할 수 있는 흙 올림 휴리 피복기 제작을 2024년 완료했다. 해당 기계를 이용해 작업할 시 작업 속도는 0.6m, 작업 능률은 13.2천 제곱미터 로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보형형 1조시 자동 정식기를 개발 중이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궤도 주행형 전자동 정식기 개발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배추 정식 아주신기와 수확 작업에서 기계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6년까지 배추 자동 정식기와 수확기 등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에서는 평지면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토양의 배수성을 개선하는 무제로 땅속 배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논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면 동전기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감소한 양파, 마늘 등 김장 채소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채소 기초 기반과에서는 드론 영상과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름 배추 생육 과정에서 수분 결핍과 병해충 발생 여부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더불어 원예 특정 환경과와 함께 미세살수 스프링클러 활용 자동 광수 방제 기술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방제 시 효과는 관행 방제와 유사하지만 노동력은 90%나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에서는 저장하지 않았던 여름 배추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예비냉장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여름 배추에 적용할 시 30일 이상 최대 40일까지 신선함을 유지하며 저장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8월 초까지만 저장이 가능했던 봄 배추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저장 기간을 80일까지 늘리면서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채소, 가수 등 주요 원예 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피해 경감 기술과 생산 공급 체계 지원을 위해 기상 대응 기술 고도화 60억 원, 중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 생산 체계 구축 사업 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 기술과 신품종 개발을 통해 김장 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며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농부 이승현 씨가 읽은 만석군의 황금국감. 오염없는 무기질 땅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미네랄 풍부한 해풍을 맞고 자란 부안쌀. 가을이면 너른 서해안 간척지를 따라 황금지수로 물들어 가을에
풍요를 전하는 곳, 우리나라 대표 쌀 생산지 중 한 곳일 보안이다. 그곳에 7년차 청년 농부 이승현 씨가 살고 있다. 1차 산업으로 쌀 농사의 한계를 규모로 뛰어넘은 청년 농부의 지혜를 전한다. 왜 쌀이었나요? 처음에는 작두콩으로 시작했어요. 농사부터 제품 개발, 포장, 주문 판매까지 전 과정을 혼자 해내야 했지요. 꼬박 2년을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한 결과 대형마트에 상품을 론칭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자투권을 포기하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영농 규모를 키우는 대신 영농조합과 계약 재배로 확실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부모님께서 쌀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내 명의로 된 농지를 구입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빚을 내 구입하긴 했지만 나만의 첫 농지니까요. 또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수확량이 늘고 높은 등급을 받으며 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농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땀 흘린 만큼 농작물이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신풍정 가루쌀인 바로미도 재배하고 계시는데 일반 쌀농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244.628제곱미터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중 일반 쌀과 가루쌀이 차지하는 규모가 약 59.504제곱미터씩입니다. 나머지 119.008제곱미터에는 메주콩을 재배하고 있어요. 가루쌀은 일반 쌀에 비해 해충 방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살충제와 영양제 등 방제에 드는 비용이 일반 쌀보다 1.3배가량 더 듭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있는 만큼 일반 쌀에 비해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지난해부터 가루쌀 농사를 시작했는데 올해 수확량이 1.3에서 1.4배가량이나 늘고 품질도 좋아져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계약 재배를 통한 판로 확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판로 확보는 모든 농업인의 고민입니다. 대부분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혼자 감내해야 하는데요. 판매 이전에 판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유통처나 판매처 담당자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조차 정보가 없거든요. 저 또한 그래서 작두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규모를 키우되 계약 재배를 통해 수량을 보장받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1차 산업의 생산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가공시설을 갖춰 쌀과 콩을 활용한 나만의 제품을 생산해 보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정착할 당시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모아둔 자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종자와 자재, 포장지, 농약 등을 구매하고 보니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났어요. 겨울에는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농번기에는 영농을 하며 3년을 버텼습니다. 이후 청년 농업이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보다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판로가 불확실하면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해도 구입해주는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지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협동조합을 만들고 중앙센터를 건립해 여러 작물을 통합하여 유통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농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그 계획을 실현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식량작물, 농업, 스마트팜이나 온실 가스 등 어떤 작물을 키울지부터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또 영농을 시작하기 전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관련 교육을 받거나 한국농업대학교에 입학해 체계적으로 농업을 공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스마트 자동화 육묘장을 신축할 계획이에요. 육묘시설을 확장해 농번기는 물론 농한기에도 엽채류와 같은 다양한 작물을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노노 50수로 깨치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심교문 농업연구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삶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 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흔들리는 중심을 다잡는 계기가 된다. 지천명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천천히 인생의 방향을 정해 나가면 된다. 지난날의 회의와 피로 남은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교문 농업연구관과 함께 공자의 말과 철학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보자. 기후변화 속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바라본 성구한 26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농업 기상과 기후 변화를 연구하며 늘 같은 자리를 지켰다. 입사 당시 4명이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겨 떠날 때에도 홀로 묵묵히 농업 기상 연구실에 남았다. 기후 변화가 초래할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힘들었던 90년대 후반부터 그 심각성을 깨닫고 뚝심 있게 관련 연구를 이어왔다. 일찍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염려했던 그 마음은 농촌 현장을 기후 변화로부터 지키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세계 최초로 농장 단위 작물 맞춤형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상 기상으로 인한 농촌 현장 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신교문 농업연구관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다. 같은 동네에 있어도 작물 종류나 농장 고도 지형에 따라 기상 환경이 다릅니다. 작물에 따라 재해를 입는 기상 조건 역시 다르지요. 기존 기상 정보는 시, 군구 단위로 기상과 재해 위험이 동일하게 제공되어 대응책을 세우는데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만 대응 조치를 취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는 기상 예보를 기반으로 계곡, 평지, 해발 등 개발 농장 단위 39분에 30m와 개발 농장과 가장 가까운 기상 정보를 비롯해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농장의 작물 정보를 알면 생육 상황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 발생 시 예보를 넘어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지침까지 알려주고 있지요. 현재 해당 서비스는 78개 시 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 및 농업인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온의 저온의 감원 습해 등 온도 관련 기상재해는 9일 후까지, 강수 바람 일조 관련 재해는 3일 후까지 예측 정보를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앱을 켜면 위치 정보를 인식해 현재 위치의 기상 정보는 물론 농작물 생육과 재해 정보가 뜹니다. 원하는 작물과 생육 상황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재해 대응 지침을 확인할 수 있지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농가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손해 규모를 10% 이상 줄여 연간 약 1,514억 원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가수 저온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이 서비스를 이용한 모주 일부 가수원은 경보 덕분에 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예보 당시 주변 평균 온도는 영상이었지만 해당 농장은 계곡 낮은 곳에 위치해 주변 평균 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주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매년 과수원 전체 면적 85% 이상의 저온 피해가 발생하던 나주의 한 배 농장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적기에 열풍 방생팬을 가동해 계약이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심교문 농업연구관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에 이어 2024년 농업과학기술 우수성과 공유대회 우수성가로 선정됐을 때로 농업과학자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직접적인 기상재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26년 외길 인생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삶의 목표와 태도를 변화시킨 공자의 가르침, 서른에 시작한 농업과학자로서의 삶은 어느덧 무르익어 50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때 심교문 농업연구관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가꾸려고 꿈꿨다. 하지만 단 한 권의 책이 그 결심을 바꾸었다. 바로 50에 있는 논어다. 연구과제 협의회 참석차 부산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시 서점에 들렀는데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는데 당시 제 나이가 50 초반이었기 때문인지 책 제목 속 50이라는 단어가 단번에 눈에 띄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 역할을 해 지금은 틈틈이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저자인 최종엽 카이로스 인문연구소 대표는 선문에서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르다고 말했다. 또 스물의 미숙감, 서른의 치열함, 마흔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이에요. 30세까지를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로 치고 그 이후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며 50은 본격적인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나이라 할 수 있지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농업과학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를 확장시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우선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걷기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평일 아침 4시면 일어나 채비를 하고 10에서 12km씩 달리고 있어요. 주말이면 20km씩 달리고요. 해마다 열리는 굵직한 마라톤 대회들에 빠짐없이 출전해 개인 기록을 단축시키고 있을 정도로 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함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것 같아요. 자활, 임무 원료 필류 근육,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심교문 농어연구가는 위 구절을 책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꼽았다. 원료는 목표이자 간절한 꿈이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욱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다. 심교문 농업연구관은 먼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한편 눈앞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025년까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적용 지역을 전국 155개 시군으로 조기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 민간 플랫폼인 농협, 오늘농사와 그린랩스, 팜모닝 등을 비롯해 공공 플랫폼인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사온 등에 가입된 회원과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또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인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신교문 농어연구관은 2027년 7월부터 공동 연수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때면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이순을 앞두게 된다. 인생의 반환점이자 큰 전환점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 탐구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든 농업과학자로서 숙명을 이어가든 그가 꿈을 이루기에 남은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 신교문 농어연구관이 선택할 제2의 인생에 미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50에 읽는 논어 신교문 농어연구관 추천도서 50에 읽는 논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학 강사인 최종현 카이로스 인문연구소 대표의 역작으로 출간 5개월 만에 10만 부의 판매가를 올린 베스트셀러다. 책 이름으로 50을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논어의 지혜가 담겨있다. 공자는 50을 지천명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50은 하늘의 명을 깨달아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5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을 겪으며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 저저 또한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타인의 목표와 꿈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며 선택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꿈과 미래를 선택하며 살고 싶어 50이 되기 직전 회사를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50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흔들리는 50을 다 잡고자 목표를 세웠고 변화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접한 것이 바로 50에 있는 논어다.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사는데 공자는 어떤 말로 제안했을까? 다음을 보자.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 어찌할까 심사숙고하는 힘을 기른다. 힘들어도 씻쓰고 노래하는 여유를 부린다.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며 몸소 보여주려 한다. 충분히 따라 해보고 삶을 바꾸는 데까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다. 여전히 조급함이 앞서는 50이 희망적일 수 있게 한다. 언제 읽어도 좋을 논어이지만 논어에 읽는 논어가 특별한 이유다. 공자는 40에 의욕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하지만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왕의 부름으로 정치 일선에 나섰고 60 중반까지 이룬 것이 없이 이국을 떠돌아다녔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학문으로 정진하며 말을 글로 옮겨 전파했고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학문으로 정진하며 말을 글로 옮겨 전파했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다. 우리네 50도 흔들리고 방황하며 공허한 것이 당연하다.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50의 지천명이나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